이번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분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그냥 주체, 내용, 준의 절차, 형식. 자, 여러분 해당하는 판례가 해당하는 행정행위 처분이 하자가 있어. 근데 그 하자가 주체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내용상 하자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주체 하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쉬우라고 외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체 하자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뭐 우리 책에는 내용의 하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중요한 거는 뭐를 신경을 써라? 취소인지 무효인지만 신경을 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자가 있어. 근데 취소가 많을까 무효가 많을까? 취소가 당연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효를 공부해야 될까 취소를 공부해야 될까? 무효를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공부하는 거고 더 적은 걸 공부해야지 당연히. 이거 아니면 취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당연히. 그쵸? 무효를 여러분이 방점에 두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 취소. 나눠서 좀 볼게요. 자, 먼저 주체하자로 자, 입지 어떤 공장의 어떤 아파트 재개발 입지를 선정하는데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적으로 이렇게 꾸려라. 예를 들면 주민들 몇 명 참여시키고 시공사 몇 명 참여시키고 뭐 등등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거를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임의로 이렇게 얘기해요. 임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임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했어? 자, 입지 선정했어? 입지 선정. 자, 입지 선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판례는 입지 결정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예. 왜? 주체가 잘못됐잖아. 입지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임의로 뿌렸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명의로 처분을 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러분, 벌금을 내라는 처분은 경찰청장 명의로 하거나, 그쵸? 행안부 장관 명의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가 뭔데? 경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내렸어. 경찰관이 뭐, 그렇게 권한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관 명의로 처분을 내렸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딱 봤는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벌금, 뭐, 5만 원인, 딴 사람들은 다 5만 원 받으면서 이 사람한테만 10만 원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런 것을,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 볼게요. 취소. 자, 취소 사유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는, 중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정.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의 중정이 있었어요. 중정은, 아주 최대 권력기구였어요. 힘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이럴 때는 안기부라고 불렀어요. 안전기획부라고 해서 안기부도 힘이 굉장히 셌죠. 근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권력기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정보 취합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름을 국가정보원이라고 바꿨어요. 그걸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여러분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원에서 의원 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직서내서 그거를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가 원에서 면직 처분을 한 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국정원 직원은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인사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국정원장이 했어. 하지만 국정원장도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이니까 하자가 있긴 있죠. 잘못됐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중대 명백하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하자는. 그래서 이거는 취소 사유로 시험에 잘 나와요. 의외로. 국정원장의 의원 면직 처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관 출장소라는 건 뭐냐면 자 세금은 어디서 부과해야 돼요? 세무서에서 부과해야 되지. 세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데 세무서가 있는데 너무 먼 지역이야. 뭐 섬 지역이야. 그러면 세무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세관 출장소라고 있어요. 그 세관 출장소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느나 출장소장에 특히 이제 뭐 공항 같은 데 나와 있는 세관 출장소장이 세금을 부과해, 관세를 부과했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관 출장소장이 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국민들은 우리는 행정법 공부하니까, 세금은 세무서장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뭐 출장소장이나 세무서나 이런 거 구분할까요? 잘 구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자가 있긴 있지. 왜냐하면 세무서장이 해야 되는데 출장소장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긴 있으나 그거는 그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아주 큰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주체가 잘못됐긴 했으나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를 해야 여러분 여러분 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 대한 소득을 내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을 내가 취했다가 누군가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2억 원에, 그러니까 2억 원이라고 하면 그렇겠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1억은 내가 소득을 얻게 된 거죠. 그런 소득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를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발표하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게 있어요. 샤워실의 바보. 그건 뭐냐면 정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면 그 정책보다 빨리 시장이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정책 시차라고 부르고 그러면 마치 그때의 정부는 샤워실의 바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뭐 최근에 모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샤워실의 바보를 주장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하면은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 주장을 하면서 규제를 하지 말아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샤워실은 우리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 틀면 뜨거운 물 나오나요? 한참 있다가 뜨거운 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는 데는 그래요. 우리 집 샤워기는 뜨거운 물 틀면은 한참 있다 뜨거운 물 나오고, 그 다음에, 뜨거워 하고 찬물 틀면 또 한참 있다 너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빨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장 중에서 두 가지 시장이 그래요. 사교육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거든. 교육하고 부동산이. 그러니까 정책을 사용하기는 사용해야 되겠는데 정책을 사용해보면 부동산 업자들이 더 먼저 움직여버려. 사교육 시장은 더 먼저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 시험 제도 바뀌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움직일까? 학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과목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커리큘럼도 바꾸고 뭐 이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러면 뭐 수능에 뭐 한다고 해서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했더니 입학사정관 전문학원 막 이런 거 생기고 그쵸? 아니 뭐 컨설팅 학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했지?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이라는 게 발생하고 부동산 정책 나올 때 발표되는 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자, 양도한 사실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판 적이 없어. 3억짜리 아파트 사서 내가 그대로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가 4억이 간다고 해서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3억에 샀다가 근데 지금 시세 보니까 4억이야. 그러면 나는 1억의 소득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팔 때, 양도했을 때 나한테 1억의 소득이 얻어진 거라서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양도 사실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무효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 애초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갖고 있었어요.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임용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임용은 뭐예요, 여러분? 임용은 특허예요, 허가예요? 특허죠. 설권적 처분이죠. 설권적 처분이야. 그럼 이 사람에게 그 설정해줬던 권리는 애초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는 거는 나중에 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근재 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상준 씨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압류해버려. 근재 씨랑 상준 씨가 친하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제3자의 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인 하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우인한 과세처분.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냐면, 근재 씨한테 500만 원의 세금을 내가 부과해야 되는데, 하나를 못 봐가지고, 뭐, 49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어. 그건 잘못 인식한 거죠? 오인이라고 하는 거. 잘못 인식한 거. 근데 그거는 근재 씨가 뭐 양도 사실이 없거나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지만, 잠깐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는 하자는 여러분 취소에 해당합니다. 근데 뭔가 또 잘못했는데 이게 왜 잘못했냐면 공무원이 행정법도 찾아보고 기존의 판례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법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법리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논쟁이 있어. 이게 맞다. 우리 보면 뭐 다수설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논쟁이 있다. 자, 그런 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리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게 하자가 있어.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법리가 불분명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뿐이니까 그런 거는 취소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내용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절차.
그러면 시험은 상대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게 잘 나와요. 절차.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가 많을 것 같아요? 무효가 많을 것 같아요? 취소가 많아. 그냥 절차만 잘못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크게 어긋났다는 건 아니잖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요게 많이 나오겠죠. 절차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경우. 그렇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잘못 거친 것도 아니고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처분을 해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낼 때 환경영향평가를 내려라. 하고 나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특허로 줘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무효인 거예요. 거치라고 했는데 거치지 않고 어떠한 뭐 처분을 내린 거 승인을 해준 거는 안 돼. 이거는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최근에 출제된 건데 여러분 과세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너무 많잖아.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모았다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 예고라는 걸 합니다.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내려질 것 같아요 라고 예고를 해요. 그러면 예고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3억의 세금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고를 하면 자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돈을 준비해라. 또 하나는 따질 게 있으면 지금 따져라 라는 거지. 우리가 예고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따질 게 있으면 지금 따지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게 있어요. 과세 예고를 하고 그때 얘기를 해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그것이 적합한지 부당한지 심사를 청구하세요 라고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 순서가 과세를 예고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과세 처분이 내려졌어? 이거는 절차상 무효입니다. 절차상 하자이지만 이건 무효예요. 왜? 네가 따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따지고 있는데 결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과세를 하면 안 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미리 예고를 했고 적부심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도 안 나왔는데 과세를 해버려? 그거는 무효입니다. 자, 학교 법인이 징계를 하는데 학교 법인이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 법인이 징계를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징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징계위원회를 근데 안 만들고 학교 교장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선생님을 잘랐어.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냥 파면을 시켰어. 자,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한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도로 조명 허가를 내림에 있어서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한 1000만 배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법에서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한 거는 산림, 환경 막 이런 것은 대부분 그래서 재량이에요.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무효이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치라고 했는데 이걸 안 거쳤어? 그건 잘못됐지. 근데 이거는 무효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야. 거치지 않고 승인했어. 외우기 쉽죠?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는 무효, 교통영향평가는 취소.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학교 앞에 성인 오락실 있고 막 유흥주점 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교육성 안 좋잖아. 그래서 학교 앞에는 그런 걸 못 세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라는 걸 두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뭔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심의를 누락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취소 사유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형식의 하자. 형식은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냐면 문서로 하라고 했는데 문서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처분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문서주의예요, 여러분. 문서주의.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편으로도 보내고 교부도 하고 정보통신망도 이용하고 공고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서로 안 한 경우. 자, 여러분 형식이 잘못됐어. 그러면 취소일 것 같아요, 무효일 것 같아요? 형식이 잘못된 건 무효입니다. 아예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이 잘못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주체상의 하자는 여러분 무효가 많고요. 내용상의 하자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가 많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하자는 무효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무효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잖아요. 시험에서.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를 물어보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형식상 하자는 근데 무효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취소는 없어요. 무효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소방시설을 시정하라고. 여러분 우리 학원도 소방시 점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소화기가 몇 개 딱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은 저런 문은 안 된다. 화재시 이렇게 대피할 수 있게끔 그 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 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소방시설 뭐 하다 보면. 근데 우리 저번에 왔었는데 구두로 하는 게 있고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소방시설 갔다 와서 저희한테 그때 뭐였죠? 아니 우리 문이 그 세우는 거가 있었나? 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꾸라고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구두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방시설 시정해라. 그리고 보완해라. 시정 보완을 구두로 알려줬어요? 고지했어? 이건 X. 아니, 고지했어. 이건 무효야, 무효. 구두로 했으면 무효야, 무효.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말로 했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두로 한 운전면허 정지됐습니다. 자, 운전면허 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두로 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위헌과 관련한 하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헌과 관련한 하자. 자, 네 번째. 자, 지금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세 번째 주제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 판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위헌 결정이라고 합니다. 위헌 결정. 자, 여러분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래효일까요? 소급효일까요? 그렇죠. 원칙상 장래효입니다. 장래효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장래효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자, 네 가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건.
파란색으로 쓸까요? 수급표가 적용되는 거 네 가지. 첫 번째, 당해 사건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만 계세요. 뭐 필기하고 막 그럴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당해 사건에, 자, 우리가 위헌 법률 심사라는 게 있어요. 해당하는 법률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내가 간통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그거는 국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법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걸 위헌 법률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건에서, 꼭 재판을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위헌 법률 심사 신청을 해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때 그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당해 사건. 그런데 똑같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상태에서 이것도 저도 간통을 했는데 이거 간통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올라가 있으나 지금 다루는 건 이 사건이거든. 그러면 이런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종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종류의 사건. 자,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미치지만, 자, 요런 사건은 소급해서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해 사건이나 동종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 신청은 하지 않았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진 않았으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건은? 자, 그런 사건을 병행사건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당해사건은 딱 보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딱 보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으나 딱 보사건은 아닌 걸 병행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헌법률 심판을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병행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병행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은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발생한 거야. 발생한 거. 발생한 거야. 그러면 지금 간통죄가 발생했는데 딱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됐어. 그러면 그런 건 일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거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근데 판례를 볼 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사건은 소급표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행정청이 있었어. 자, 이거 중요해요, 지금. 행정청이 있었는데, 자, A에게, B에게, 둘 다, 세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 세금 1억 원을 부과했는데, 자, A는 내가 세금 1억 원을 내야 될 그 근거 법령이 위헌인 것 같아. 내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가 위헌이야. 법에 안 맞는 건 아닌데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A는 납세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B는 모범생 스타일이야. 근거 법령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지라고 납부를 했어요. 납부라고 할게요, 여러분. 납부. 얘는 납부를 안 했고, 얘는 납부를 했어. 그런데 얘가
해당 사건을 위헌 법률 심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년 후에 그 근거 법령이요, 위헌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A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강제 징수 등의 체납 처분을 하겠죠. 하려고 할 텐데. 자, 여러분. 자, 위헌 결정이 나서 체납 처분이 해요. 이거는 100% 무효입니다. 왜? 위헌 결정이 난 다음이니까. 그쵸? 이건 무효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세금을 못 걷는 거야. 왜? 근거 법령이 이미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B는 뭐를 할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일단 취소 소송을 해야 되죠. 그 취소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발생한 거야 지금?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니까 무조건 기준은 1년이죠. 1년이 넘으면 일단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제소기간이 도가 있어. 그럼 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불가증력이 발생한 겁니다.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각해요, 각하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각하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세금이 잘못됐다 라는 판단이 들면 개개해야 돼, 내야 돼? 일단 개기는 게 유리하지. 얘는 지금 못 찾아. 지금 1억 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찾을 길이 막혔고, 개긴 얘는 고스란히 안 내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기여보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행정을 대할 때는 일단은 개기여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개기지 말라고 공동력 같은 힘을 갖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앞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당연히 위법이지. 위법이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뭘 물어볼까? 위법한데 무효냐 취소냐를 물어보겠지. 무효냐 취소냐를 물어볼 때 우리는 뭘 따져야 된다? 선후차성을 따져야 된다. 시점을 따져야 된다. 즉 위헌 결정 후에 처분이 있었어요? 무효입니다. 하지만 처분을 한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자, 처분을 한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내렸어요. 그거는 취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세금 이력을 부과한 처분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위헌 판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체납 처분은 주세부가 처분이 아니라 체납 처분은 위헌 결정 후에 체납 처분이 있지.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잘 따져야 돼. 그러니까 처분이 과세 처분이 아니라 지금 체납 처분이 무효라는 얘기야. 과세 처분이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네. 그러면 위헌 결정 후 위헌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무효라는 거야.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위헌이 결정된 다음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라는 거야. 여러분 미리 좀 알아두세요. 왜 무효냐?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라는 거야. 이미 그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해서 구속당하는 힘을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체납 처분을 하거나 막 일부러 세금 걷어가려고 하는 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처분 자체의 효력은 순서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헌 판결이 난 다음에 처분의 집행, 처분의 집행을 계속 하려고 한다? 그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순서 선후 관계를 따져야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하자를 공부했으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놈의 하자가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치유의 대상인지 전환의 대상인지, 또는 취소를 해야 되는지 철회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좀 짜질구리한 주제들이 좀 남아있는데, 근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행정작용하고 있죠.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입법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하고 부관하는데, 부관한 다음에 다시 행정행위로 와서 지금 행정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식사하셨다, 오늘 식사 좀 빨리 할게요. 식사하셨다가 그 다음에 오후 5교시에는 하자의 승계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